사실은 공갈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었고 뭔가 불명예 큰 게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6개월 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피해액만 230억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진술이라 행동에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핸드폰 압수하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연락이 와서는 야 빨리 와 잡았는데 힘쓴다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줬어요. 야 저쪽이야 분리해서 해. 차 태워.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기다려라. 나 아니어도 다른 형사들이 널 반드시 체포할 것이다. 근데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그 친구가 협박, 감금, 폭행을 당해가지고 계속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몰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그래서 이제 과정이 호출을 받고 내려가서 이제 제보자를 이제 제가 만났죠. 자기가 이제 피의자의 이제 운전기사로 일을 했는데 그 피의자 아파트 보증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로 이제 그 피의자한테 뭐 폭행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또 차량, 핸드폰도 빼앗기고 뭐 그런 피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왠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에 있는 사람 같은데 뭐 고급 외제차에 명품으로 막 이렇게 그 치장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굉장히 구린 게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대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20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월 200~300 월급을 주면서 생활을 한다. 이건 평범하게 그냥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닐 것이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기 명의, 그 피의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제보자를 비롯하여 뭐 후배들 명의로 뭐 계약을 하고 다닌다는 뭐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실제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수배가 한 4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코인 사기 2건, 마약 1건, 그리고 기타 사건 1건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수배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갈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었고 몸통 사건인 이 코인 사기에 가짜 코인 거래소 투자 230억 원대 사기의 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수배된 지도 한 4년 정도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물론 이 사건은 그 제보하신 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범죄 수익을 일정 부분은 숨겨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불명예 큰 게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우리 형사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제 알파 수사과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그 사건의 난이도를 이해하면서 처음 해보는 사건을 진행하는 강력팀 형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검거하고 또 그 금액대, 압수물, 범죄 수익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찰 생활을 한 28년째 하고 있지만 20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접하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를 꼭 검거하고 싶다.
가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더 높은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이제 모아서 투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순간 가짜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 후에 잠적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토탈에서 6개월 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피해액만 230억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일단 탐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은신처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죠. 그래서 어느 아파트, 어느 동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여자친구가 운행하고 다닌다는 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번호를 이제 저희가 특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게 뭔지를 위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를 오랫동안 분석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같이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된 거죠. 그 은신처인 아파트의 월세 계약이 2주 남짓 남았었어요. 그래서 은신처를 옮기는 순간 다시 사건은 오리무중 되는 거라서 무조건 2주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냥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범인이었고 무한 잠복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잘 해놨어? 예. 확인하고 들어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방문 이제 예약 이렇게 어플로. 전화번호 없어요. 일단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오는 시간대에 중심으로 잠복을 좀 더 집중해서 했고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잠복하는 과정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야? 들어오는 날짜도 뭐 저녁 6시부터 낮에도 있을 때도 있고 뭐. 근데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길게 지금 잠복을 하고 있던 날이었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과장님하고 김현우 형사하고 샌드위치 사러 나갔고 이제 저랑 홍중서 형사님 2명 남았는데 이 둘이서 차량에서 대기를 하다가 피의자가 나타나서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를 하게 되면 도망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코너에 몰아넣고 검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거기 앞에 있던 건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12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시간대가 피해자가 주로 나오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층에 뭐 2세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대가 지금 엘리베이터 호출해서 내려온다 하면 거의 뭐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긴장 많이 됐었어요. 고등경찰서 강력팀에서 왔다고요? 공갈된 혐의로 공갈이야? 긴급 체포합니다. 요즘은 가만 있어.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범행의 기회가 있고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갈함이 어딘데요? 아, 진짜 뭘 지금 한정하면 아니 이건 긴급 체포기 때문에 현장이 없는 거야. 가만 있어. 누군데요? 뭐 저희가 이제 수차의 CCTV도 받고 주민등록 사진이나 운전면허 사진을 다 분석을 하고 왔는데 거의 흡사했습니다. 피의자 자기는 이제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그냥. 술 먹고 당신 흘려고 가서 갖고 왜 틀려? 같은 경우는요. 같은 경우에 걔가 돈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빌렸고요. 돈을 안 갚아서 내가 지금 체격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한 180은 됐던 것 같고 체격도 한 90kg 이상. 그래서 이제 윤석열님하고 둘이 검거하게 된 겁니다. 순순히 이렇게 검거에 응하지 않았고 반항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압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 수갑 채우기까지 조금 아빠 보이달라고. 뭘 보죠? 아, 걔들 못 봤다고요. 저도 보세요. 심한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심하면 되는 거 알고 없잖아요. 긴급 체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혐의로 체포하는데요? 공갈 공갈 혐의. 공갈 체포한다고 했어요. 누가 간다고요 이거?
가만히 있어. 물고가 지금 간다니까요. 물고가 지금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 아니 못 줬다니까요. 아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물품도 못 줬다가 물품만 두고 갈게요. 제발요. 같이 가요. 그럼 물품 주러. 소위 힘 좀 썼습니다. 쓰고 그다음 바로 김현우 형사한테 전화해서 야 빨리 와. 잡았는데 힘쓴다.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가져가지도 못하고 내팽겨 쳐두고 바로 과장님한테 가서 이제 과장님 이 새끼 잡혔다는데요. 바로 이제 현장에 갔더니 윤 형사님이랑 홍 형사님이 이제 피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공갈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제가 바로 했는데 한 3년 동안 도망 다녔기 때문에 와 진짜 이제야 큰일 났구나 잡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구 차인데? 왜 누구 차냐고? 그 내면에는 굉장히 떨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왜 체포됐는지 상황 설명을 해도 뭐 본인은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야, 인마, 네가 달라고 그래 줬다는데 뭐 말이 많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의자가 했던 일들이. 명백한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 뭐 당황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피의자가 더 반대로 역으로 심리가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죠. 피의자는 확실하게 검거하게 됐고 신병 확보된 다음에 범죄 수익금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24시간 내에 이제 주거지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자 주거지로 이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출입문 비밀번호 모른다 고 이제 버티고 있고 안에 있던 여자친구는 문을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뭐 안에 있는 여자친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열어줄 수도 있다는 계산은 있었어요. 근데 피의자가 자기가 번호를 모른다,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빨리 들어가서 증거 확보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빠르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대치해서 설득해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뭔가 명품 신발, 가방과 신발들이 이게 진열돼 있고 안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인멸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여자친구가 가방을 뭔가 되게 소중하게 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불러달라, 변호사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에 임하겠다, 신분증도 주지 않고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고 문을 안 열어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느꼈고 또 그 여자친구의 가방에서는 이 코넥스 사기 사건 수사 서류로 판단되는 종이가 찢어진 서류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수사 서류는 이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서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범인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깨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누가 요새 현금을 5만 원짜리를 다발로 그렇게 갖고 다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여자친구의 허점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진술이라 행동에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를 도피하게 용이하게 해준 혐의로 여자친구까지 범인 도피죄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 진행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이제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당황하고 뭔가 눈물도 보이고 남자친구는 이제 무릎 꿇고 여자친구 잡아가면 안 된다고 사정도 하고 빨리요. 진짜 아무한테 잠깐만요. 아무 죄 없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가식적으로 무릎 꿇고 우리 여자친구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걸 봤을 때 좀 가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역겨웠죠. 피해자가 이제 진짜 이런 수백억대 사기를 치고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참 거기다 무릎 꿇을 게 아닌데 수배 관서 이제 서울시 경찰청 이제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제 신병을 인계했고 그 후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거하면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려면 뭐 조사부터 압수물 정리, 기록 정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끝났다와 또 이제 시작이다. 뭔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가중처벌이 돼서 가중처벌이 되면 최대 50년까지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중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그 차량 보증금, 외제차 보증금 1억 원, 그 다음에 그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그 1억 3천만 원은 지금 현재 압수해가지고 몰수 보전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기 사건 이 피해자들은 좀 간사한 사람들이 이제 좀 뱀같이 간사하죠. 이 친구도 뭐 마찬가지로 뭐 말은 청산유수 뭐 말 잘합니다. 말은 잘하고. 근데 또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굴고 강한 사람한테는 또 약하게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꼭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다 호화롭게 살더라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쉽게 돈을 벌어서 호화롭게 사는 걸 보면은 사실 이게 맞나 싶어요, 진짜로. 코인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보통 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정말 살인행위라고 보거든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보여지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런 것들은 그런 말에 쉽게 현혹되고 확인되지 않는 곳에 그 돈을 투자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늦게 알고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들은 전부 다 그 범죄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고 인멸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주한 이유이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도 4년씩이나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저희가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이런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피해자들을 꼭 검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저는 일을 하거든요. 뭐 이런 류의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범죄자들이 사실 아무리 뭐 도망치고 숨기고 해봤자 결국 오는 것은 어차피 여기거든요. 뭐 어떤 범죄자든 마지막은 여기 경찰서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형사의 존재 이유가 범인 잡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다 그러면 잡아야죠. 그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형사 일이라는 게 술래잡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형사는 술래가 되는 거고 술래가 사람을 못 잡으면은 지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형사는 지치면 안 되니까 지치지 않는 술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고 세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운신하고 도망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형사가 있는 한 이렇게 검거가 된다. 이런 거를 꼭 각인시켜주고 싶어요.